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다면서요? 네,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올해 새로 추가할 사항들을 추가하고 개정해서 다시 이제 재발표한 것이죠. 근데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그 방송 혹은 통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난 12일에 여가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배포한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거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해져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각 통신사나 각 통신에서 그리고 또 방송에서 성평등한 과정으로 제작할 건지 네. 또 어떻게 성평등하게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네. 네, 이번에 논란이 됐었던 것은 그 중에 아이돌에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음악방송 출연하시는 이제 출연자들이 너무 획일적이다. 다 똑같다. 네, 이런 그리고 얘기죠. 외모도 같다. 마른 음.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하다. 이것이 문제적이다라고 비판한 내용들이 좀 여론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 장해찬 씨는 그 표현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던가요? 네, 이거 작성한 분들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계자들에게 저는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석고대죄? 생각하고요. 표현을 보게 되면 음악방송 출연자는 쌍둥이라고 하면서 이미 결론을 지었어요. 획일적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이나 이 한류, 이 문화에 관심 있는 붙잡고 물어보면 트와이스랑 블랙핑크가 획일적입니까? 완전히 다른 컨셉이거든요. 방탄소년단과 엑소가 같은 느낌의 외모를 추구하나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 컨셉으로 이미 발전돼 있는 그 아하. 문화적인 힘으로 세계 시장을 또 아우르고 있는 예. 독자적인 음악 산업을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시각으로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국민들을 계몽하려는 그런 저는 권위주의적 시각을 느꼈고요. 예.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은 물론 과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네. 그런 말을 했죠. 물론 그때의 엄정한 뭐 미니스커트 단속, 두발 단속 이런 것과는 다 과하지만 저는 여가부의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방송국이나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인이 어떤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놓고 이제 와서 이건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우리 잘못이 크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예. 여론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자 면피하기 위한 그런 진정성 없는 해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해찬 씨 보시기에는 이미 충분히 다양한데 그걸 똑같다고 전제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네, 이미 그리고 이런 전제를 정부에서 하게 되면 만약 이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외모를 획일화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를테면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풍채가 좀 좋은 개그맨 네 분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인데 예. 그 네 분의 공통점은 일반인보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본인들도 그거를 인정하고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예. 그럼 그 프로그램에는 어거지로 뭘 많이 먹는 프로그램인데 마른 체형의 사람을 등장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아이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블랙핑크와 트와이스가 같이 나왔으면 이게 똑같은 걸로 봐야 되는지 다른 걸로 봐야 되는지 기준 자체를 잡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수 없는 애매모호한 말로 현장을 더 혼란에 일으키고 국민들을 계몽 대상으로 봤다. 저는 설령 문제가 있다면 이를테면 너무나 마른 체중 일변도라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성장기에 제대로 된 영양소 섭취 안 하고 또 굶을까 이런 게 우려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라면 정부에서 이런 식의 어떤 뭐 음악방송 출연자 쌍둥이다 이런 표현으로 제재 라인을 만들기보다는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미나를 연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야지. 민간에 맡길 일이다? 네, 이걸 이렇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혜 위원장. 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면 이미 10년 넘게 이제 여성단체 같은 데에서 우리 방송에도 가이드라인이 성평등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요구에 이제 정부가 응답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해외에는 그럼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해외에는 성평등을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호주, 영국, 캐나다, 독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그 가이드라인들을 만들고 또 지키면서 방송이라고 하는 것, 통신이라고 하는 매체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또 네.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음악사나 뭐 방송사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여가부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외모만 딱 집중한 게 아니라요. 음악의 음악적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획일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장혜창 씨가 트와이스랑 뭐 다른 그룹이 똑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블랙핑크가 똑같다. 근데 똑같지 사실은 않다고 한 거죠. 똑같지 않다. 네. 근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보면 같은 것이죠. 만약에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음악성을 지닌 가수들이 등장할 수 있다면 락 그룹도 등장해야 되고 싱어송라이터도 있어야 되고 삼바도 있어야 되고 재즈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분들이 거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존재하고 근데 방송사가 취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획일화된 외모를 가진 획일화된 음악성을 지닌 아이돌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지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지적이었다. 근데 저는 이 음악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자면 음악 방송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여가부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 방송에 출연하려면요. 아침부터 드라이 리허설 포함해서 하루 종일 그 음악 방송 출연하는 날은 다른 스케줄을 잡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데 출연료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서 출연료를 매우 적게 줘요. 그 음악 방송에 출연하는 게 출연자 입장에서는 적자입니다.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거죠. 홍보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대형 산업에서의 아이돌 기획사 같은 그런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이 음악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도 적자를 보면서 행사를 포기하면서 출연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의 다양성, 음악 방송에 다양한 사람들을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이 M1 가이드라인으로 아이돌을 때려잡을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정말 적정한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로트 가수분들, 트로트는 비교적 많이 출연하죠. 여러 가지 뭐 현대 음악이나 재즈나 락이나 이런 분들에게 합당한 출연료를 지급하는 그런 문화가 개선되는 게 먼저인데 저는 이 문제점의 초점을 잘못 잡은 것 같고요. 트로트는 아예 프로그램이 다르죠. 네, 따로 있죠. 네, 그런데 일반 다르고. 음악 방송에도 덜어 출연하기는 하니까요. 그런 예, 음악 방송의 예.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여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같고 이를테면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뉴스 진행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정적으로 중년의 남자 앵커와 비교적 젊은 여성 앵커가 합을 맞추는 모습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획일적일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떤 성평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저는 그쵸. 지적할 수 있다고 네네. 보지만 예. 아니 그런 내용 문화 산업이나 아이돌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여전히 여가부가 좀 감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일기예보 성평등적 감수 진행하시는 분 이런 얘기도 나왔죠. 캐스터나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럼 아이돌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냐? 그러면 지금 마르고 흰 피부를 갖고 있는 여성 아이돌을 그냥 다 없애버리자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지적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게 권고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다라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현재 현존하는 아이돌 외에 더 다양한 음악성을 지닌 혹은 다양한 외모를 지닌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요. 바른미래당에 계신 몇몇 분들이 지금 여가부를 호도하고 있어요. 국민들께. 지금 이게 무슨 뭐 여자 전두환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요. 근데 사실은 여가부도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본인들은 강제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문제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돌을 모두 다 퇴출시킵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는 그리고 너무 정확히 지극히 온당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하태경이나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20대 남성들이 본인들의 지지층이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악수를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잉 정치화 시켰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결국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여가로 소비하고 있는 또 자랑스럽게 한류로 여기고 있는 아이돌 산업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이지 않게 건드린 이유도 있겠지만요.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 가르치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권위주의적 시각에 수많은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분노해서 여가부에서 결국 이 부분은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나 홍익표 의원이 청년들이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교육을 잘못 받아서 보수적이다 이런 발언으로 문매를 현재 맞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국민들이 이 아이돌을 즐기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외모 저는 충분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태경 의원이 말했듯이 여가부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외모,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설령 너무 마른 몸매라던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즐기면서 이 실제 상황에서는 다르게 자정작용해서 걸러낼 저는 국민적 소양이 있다고 믿거든요. 내가 TV로 보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미래 기준으로 가야 돼 이렇게 획일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청소년기의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이 되고 성인이 되면 다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가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나서서 국민들을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계몽주의적 관점으로 국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 이 분노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계몽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면 모든 그 현장에 권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냐, 공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것이냐, 가이드라인은 존재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저는 당연히 던져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TV나 방송들이 모두 다 내용들이 바뀔 겁니다. 굉장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성인 성인물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노골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편파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전파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이고 그것을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그 방송사나 이제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키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돌을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퇴출에 관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계몽주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태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성평등 제작 가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균형 있게 출연해야 한다뿐 아니라 여성하면 외모가 이래야 한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네, 윤재 위원장 말은. 그렇죠. 제가 다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호주 같은 데에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여성 묘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옷차림 이런 걸 넘어서 이런 것까지 얘기합니다. 직업을 가진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남편이나 친구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여성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권고해요. 그러면 한국에 비해서 호주가 더 권위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성인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편견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다. 기준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정 능력이 있다. 네, 자정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컨텐츠나 뉴미디어 같은 데에서 미디어 같은 데에서 우리들의 인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조사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에서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 그런 이제 인식 속에서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 방편이나 어린이들의 좋은 인식 개선들을 위해서 저는 당연히 공중파에 관련한 가이드라인들은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해 보세요. 저는 이런 게 생각나요. 예를 들면 폭력 사건이 일어나거나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폭력적인 총을 쏘는 게임 탓이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방송 제작 프로그램에 개입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미디어와 실제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지 마치 사건이 일어나면 게임 탓하는 것처럼 뭔가 미의 획일화가 문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아이돌 산업, 문화 산업을 탓하는 것은 전제가 좀 뒤바뀐 것 같고요. 특히나 문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정말로 외모가 획일적이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식상함을 느끼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세계적인 가수가 된 싸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런 외모의 사람이 가수로 데뷔를 하지 했다가 이제는 한류의 당당한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실제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정부는 비록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걸 안 지켰다가 정부에 밑보이면 어떡하지? 이 권력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아이돌 현장에서 이 아이돌 가수들이나 특히 연습생들이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건 이제 별개 문제죠. 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이 외모 기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건 저는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외모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외모를 다양하게 보여주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건 기준을 세운다는 얘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들었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싸이, 그리고 저도 생각하면 신동 같은 인물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여성 아이돌 중에 보세요. 여성 아이돌 중에 혹시 그런 퉁퉁한, 그러니까 뚱뚱한 모습을 가진 여성 아이돌이 그려지나요? 그려지지 않죠.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한 10년 전에 옥주현, 핑클의 옥주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어떠셨나요? 뚱뚱하다, 못생겼다, 계속 얘기 받으면서 엄청난 외모 지적에 시달렸다고 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2NE1CL 같은 분이 있어요. 이분도 방송에 나오면 본인의 얼굴에 대한 지적이 엄청난 그 상처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여성 가수와 남성 가수를 중심으로 한 이 외모 기준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타격도 좀 다르게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 산업의 획일화된 외모 기준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다, 뭐 이런 서적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한국 아이돌이 얼마나 많은 그 외모 획일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도 좀 낮게, 그러니까 다양한 외모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재밌는 게 네. 아이돌을 퇴출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보여주자. 그러니까 좀 100% 아이돌이었다면 좀 그 파일을 줄여서 다른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넓히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여기에 그렇게 비판적일 필요가 있는지 좀 의아합니다. 의아하다는데요? 여전히 그 국민들이 왜 화났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건데. 모르고 있다? 국민들이 화를 네. 낸 게 아니라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화들짝 놀라서 이 권고안을 이제 사실상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박수를 보냈죠. 이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네이버 포털이나 이 네이트 기사만 들어가 봐도 여가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댓글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에 너무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그리고 같고요. 정말로 그 여론이 뜨겁지 않았다면 여가부에서 왜 화들짝 놀라서 이거를 뒤늦게 수정하고 취소를 했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있습니다.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아까 싶은 말씀하셨고. 겁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가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뭐 전화 같은 것도 혹은 뭐 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판 같은데 질의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다 그걸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민원 같은 것들을. 근데 지금 진성미 장관께서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태도, 혹은 그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어떠한 태도는 본인이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앞에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비판이나 여론들이 형성되면 거기에 두려워하시면서 자꾸 그 다른 입장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요. 신지혜 위원장은 이번에 그 가이드의 내용을 수정한 것도 그럴 필요 없었다. 네, 저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게 정말 필요했었다. 예, 그리고 예. 지켜봐 달라. 우리가 성평등한 그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남성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성 간호사 이들을 약하게 표현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성 전업 가정주부 이들을 매력 없는 남성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잘 밝혔다면 더 그 여가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더 강하게 더 이제 돌파력 있게 이 일을 펼치고 나가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밀고 싶습니다. 나갔어야 된다. 네. 화들짝 놀란 거에 반대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밀고 나갔으면 더 큰 역풍을 아마 여론으로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본인들이 잘못한 걸 제가 정말 인정해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화들짝 놀라서 이 논란만 피해가자 이런 마음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기를 저는 좀 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정부가 착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일일이 극단적으로 가면 전두환 시대처럼 우리의 두 발 길이나 옷차림까지도 정부가 규제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당장 그게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런 논란마저도 정부에서는 삼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이 정도 토론 나누고요. 반응 보여주시는 분들도 솔직히 의견이 엇갈리고 지금 물론 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건 더 많이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9376-8080번 이런 분들 솔직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획일적인 외모인 건 맞지 않나요? 이런 의견. 유영경님 이제라도 외모지상주의, 상업화 이런 문화 시정해야 합니다. 여가부 의견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또 동시에 뭐 케어맨 같은 분 우리 아이돌 그룹들 한류로 인정받았잖아요. 여가부 가이드라인 그만하십시오. 1379번님 가이드라인 필요하죠. 하지만 이번 방식은 말이 안 되는 방식 같습니다.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점, 이 점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이었어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